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의 영향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이 불러올 파장과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강구상 북미 유럽팀장 전화로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설날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트럼프 행정부 2기 미국 우선주의라는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다고 봐야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의 임기를 건너뛰고 백악관으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를 상당히 크게 바꿀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동맹국과의 연대 강화, 다자간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1기 행정부 때랑 마찬가지로 아메리카 퍼스트, 즉 이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일방적 관세 부과 정책을 비롯한 보호무역주의, 네. 그리고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 그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이미 이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의 25% 관세 부과나 그 중국산 수입품의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고요. 또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하고 또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전통적 화석연료 생산을 확대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대표적인 정책 우선 과제로 내놓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를 1기 때를 비교해서 예측하는 경우가 많은데 1기 때와 네.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환경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이제 1기 때를 좀 되짚어 보면은 미국 경제가 그때 연평균 2.5에서 3%로 양호한 성장세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아, 네. 네네네.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현재 보면은 이제 미국이 물가 수준이 상당히 올라갔죠.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금리가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도 1.8%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1기 행정부 때 통과시켰던 그런 감세 및 일자리법이라고 하는 그 굵직한 세제 개편 그 법안을 이제 연장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이제 미국 국가 부채가 약 35조 달러 정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네. 그게 GDP 대비로는 한 120% 정도 육박을 하고 있어서 아하. 예, 이게 추가적으로 이제 감세 연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글로벌 환경을 보면은 1기 당시에는 이제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이제 글로벌 통상 이슈였는데 그 트럼프 1기 이후 상황을 보면은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촉발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통상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2기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기술 패권을 좀 유지하고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좀 강조하는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특히 경제 정책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관세인데 일단 보편적 관세 부과는 유보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보십니까? 우선은 미국의 이제 그 교역 그 상대국들 대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이제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보편 관세는 사실 그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국가 경제 비상 권한법 이런 부분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경우에도 이제 국가 비상 사태를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다. 아, 그렇군요. 예, 좀 대통령이 하고 싶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이제 어떤 그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 규정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이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행정명령들을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국가 비상사태라는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에너지 비상사태라든지 국경 비상사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하면서 이게 차후에 이제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이제 그 빌드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관찰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관세 부과는 수입 물가를 올려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뭐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를 했었고요. 네. 또 멕시코나 캐나다도 이제 25% 관세 부과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국가들에 이제 미국이 의존하고 있는 교역 의존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 정도 이제 고유 관세가 부과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 사전에 이제 뭐 그런 관세율을 언급을 한 이후에 그 해당 국가들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뭐 트럼프가 좀 만족스러울 만한 그런 카드가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그 관세율을 좀 조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네. 품목의 범위를 좀 조정을 한다든지 그런 식의 좀 전략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팀장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에 콜롬비아 네. 불법 이민자 송환 문제를 고율 관세와 연관시킨 일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관세를 이렇게 정책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올까요? 뭐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정책 중에 하나이고요. 예.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위협을 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원하는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 그걸 이제 조정해주는. 그게 일기 행정부 때도 그런 식의 이제 전략을 많이 활용을 했었고요. 네. 말씀하셨던 이제 콜롬비아에서도 그런 불법 이민자들 다시 이제 콜롬비아로 다시 데려가겠다. 그런 이제 그 발표들이 나오면서 그 관세 부과를 유예를 해준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이제 정치적인 부분과 그런 관세를 좀 연결지어서 그 트럼프가 원하는 형태의 이제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이제 계속 시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중 관세 부과도 좀 관심입니다. 미국의 그 네. 대중 관세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1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사실 그 2024년 대선 전을 보면 그 최대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미국에서 차지하는 그런 높은 시장 점유율 이런 걸 생각했을 때 60%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이제 소비자 물가가 치솟게 되고요. 네, 그러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단계적으로 그 관세율을 좀 조정해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10%로 시작을 하고 이제 시진핑과 그 협상을 통해서 이제 뭔가 트럼프가 원하는 형태, 뭐 일기 행정부 때로 비교를 하면 뭐 2단계 무역 합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중국이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 트럼프가 원하는 이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제 관세를 조금 뭐 유예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품목을 조금 조정해준다든지 그런 형태의 그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에 그 중간재를 많이 수출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미국의 대중 관세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예. 우선은 대중 관세가 부과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 중국 내 생산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내 최종재 생산이 위축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는 중간재 수요도 이제 줄어들 수 있겠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그 경로를 통해서 우리 중간재 그 대중 수출이 좀 감소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약간 부정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할수록 중국 상품, 자본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대거 유입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네네네. 평가하세요? 예, 뭐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뭐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길이 막히게 되니까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뭐 아세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이제 그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좀 퍼져 나갈 그런 이제 리스크가 좀 있는데요. 네. 뭐 사실 그런 부분을 조금 막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수입 규제를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품질 인증 같은 부분도 좀 기준을 상향해서 좀 그 저가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상대적으로 이제 품질이 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증 절차를 조금 강화하게 되면 그런 저가 제품이 유입되는 부분을 좀 막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뭐 섬유라든지 화학, 철강 같은 그런 이제 특정 산업군에서는 이제 반덤핑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반덤핑 관세를 부과를 해서 그 우리 산업을 조금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뭐 인공지능 이런 이제 첨단 산업 쪽으로 좀 빠르게 전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저가 중국산 제품과 좀 차별화를 좀 이룰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좀 R&D 지원을 좀 늘리고요. 아하. 그리고 뭐 그런 첨단 산업 분야의 뭐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서 네.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좀 강화하는 그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국 자본이 대거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투자 부분들을 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자본 유입에 대한 좀 투명성 기준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법까지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다음 달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걱정은 우리나라 기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네. 기업 가운데 멕시코에 공장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죠. 상황을 좀 네. 소개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런 이제 주요 대미 수출 기지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전체 이제 북미 지역으로 보면은 약 74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이제 수출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가 일괄적으로 부과가 되게 되면 사실 우리 진출한 기업들이 좀 크게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리고 뭐 철강이라든지 전자제품 산업 쪽에 좀 타격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대기업에서 공장 이전 계획 이런 것도 좀 세우고 있나요? 일단 미국 중심으로 그런 이제 교육을 추진하고 그거 이제 트럼프의 이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발표한 여러 가지 이제 행정 명령들 중에서 네. USMCA라고 하는 네.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994년 북미 자유무역 협정 즉 나프타를 전신으로 한 이제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 협정인데 네. 그게 이제 2026년에 재검토 절차가 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사실 이제 USMCA가 통과됐었던 그 상황을 좀 되짚어 보면은 네. 미국 중심으로 생산을 강화하고 교역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자동차 원산지 규정도 강화를 해서 이제 북미에서 주로 이제 조달하는 그런 이제 부품이라든지 뭐 그런 비율을 상당히 이제 강화를 했었는데 이 2026년에 이제 USMCA가 리뷰가 되면은 네. 그런 자동차 원산지 규정도 더욱더 이제 강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기업들도 좀 더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는 거에 대비해서 이제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쪽에 좀 더 투자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자동차 원산지 규정 강화에 좀 대비할 그런 정책들을 좀 펼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수출이 GDP의 40%를 넘는 나라인데 네네. 대미 무역 흑자도 상당한데 네. 이 관세 위협에서 벗어나긴 어렵겠죠? 맞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던 최근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이 우선순위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규모로 봤을 때 한국이 한 8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관세부가 대상으로 검토는 되고 있을 것 같고요. 당장 이제 4월 1일까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한 그런 대책을 내놔라. 그런 이제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이라는 행정각서도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이 부분은 그런 무역수지 적자 원인을 조사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팀이 조사 결과를 내는 거에 따라서 좀 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났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그거를 무역수지 흑자를 많이 내려고 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글로벌 이 경제가 이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좀 이뤄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무역수지 흑자가 자연스럽게 이제 줄어들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게 그동안 이제 미국이 이제 고금리 기조를 택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환율이 이제 상승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미국 제품이 좀 비싸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대미 수출한 것보다는 이제 대미 수입이 조금 줄어든 측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이제 환율이 조금씩 이제 안정이 되면 하락 네. 추세로 가게 되면은 네. 자연스럽게 그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들 수 있다. 아하.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그 여러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분야에서 그 미국에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현지에서 최종재를 생산하려면 당연히 이제 한국에서 중간재를 많이 수입을 해야 되거든요. 아하. 예.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의 중간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제 미국의 그 무역 수지 적자가 좀 늘어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최종재 생산이 점점 이제 미국 내 현지 생산으로 대체가 되면서 한국에서 중간재를 들여오는 부분들도 조금씩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미국의 대한국 무역 수지 적자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트럼프에게 좀 어필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 이런 부분들을 조금 그 강조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뭐 직접 이제 트럼프가 언급했던 부분 중에 이제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게 이제 트럼프가 상당히 좀 가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이제 뭐 해군력의 상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해군 군함 같은 것들이 상당히 노후한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경쟁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이 조선업 분야에 좀 강점이 있는 한국과의 협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여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좀 강조할 필요가 있고 또 트럼프가 또 좋아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소형 원전, 즉 SMR 쪽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한국이 그 시공이라든지 운영 분야에서 SMR 쪽에 좀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미국과 협력을 통해서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어필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대미 무역 수지 흑자 부분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상 전략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과 SMR 이런 부분에서 네네. 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일각에서는 우리가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원유를 미국에서 좀 수입하는 방안 이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일기 행정부 때도 좀 검토를 했었던 부분이고 네. 좀 이제 수입도 늘어났었던 걸로 그 알고 있고요. 네. 예. 그 사실은 이제 뭐 EU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네. 트럼프가 이제 뭐 멕시코, 캐나다, 중국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EU도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무역수지 적자 순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네. 그 EU를 상대로도 좀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이제 그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EU도 그 과정에서 뭐 미국산 LNG라든지 원유 수입을 좀 늘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역시도 일기 행정부 때 그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수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 뭐 원유라든지 LNG 수입 그 대미 수입을 좀 늘리는 부분도 하나의 뭐 카드로 좀 활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 패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 같은 정책의 배경과 목적 좀 설명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기후변화 자체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게 이제 조작됐다라고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일기 행정부 때도 그런 뭐 원유나 그 천연가스 생산 확대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사실 이제 기조가 완전히 뒤집혔죠. 그래서 네. 친환경 전환 쪽으로 넘어가면서 뭐 그 사실 이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할 수 있는 그 IRA 법안도 이제 통과를 시켰었던 거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일기 행정부 때 기조로 돌리겠다라는 게 지금 이제 트럼프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통적인 화석연료, 뭐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이 부분에서 생산을 이제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이제 글로벌 에너지 리더십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아하. 아마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규제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완화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트럼프가 아주 강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팀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네네. IRA 철회 부분은 우리 기업에도 타격이 좀 크겠죠? 아무래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뭐 IRA의 세액공제고 혜택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 부분을 바라고 우리 이제 그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요.
뭐 IRA가 이제 전면 폐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의회 차원에서 그 뭐 상하원을 다 통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IRA가 좀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세액공제라든지 보조금 부분이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뭐 IRA가 이제 축소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뭐 그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이제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우리 그 대미 전기차 수출도 당연히 이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미국 내 전기차 수요가 이제 감소하면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수요도 이제 감소를 하게 되면서 네. 우리 그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이 상당히 이제 배터리 제조 공장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그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 협정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던데 한미 네네네. FTA 재협상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트럼프 내각에 이제 누가 있느냐. 네. 그 부분에서 좀 출발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금 이제 피터 나바로라고 하는 그 무역 분야 선임 고문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피터 나바로가 일기 행정부 당시에 이제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을 역임을 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한미 FTA는 폐기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제 FTA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FTA도 그 재협상까지 이제 다시 갔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도 이제 한국의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을 좀 바꾸기 위해서라도 그 FTA 재협상을 다시 한번 좀 카드로 꺼내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이 기본적인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은 우리가 이제 미국에 주력으로 이제 수출하는 품목들 그런 부분에 이제 뭐 그 품질이라든지 그런 가격 경쟁력을 좀 높일 필요가 있겠다. 뭐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자동차 부분이고요. 네. 뭐 철강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철강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일기 행정부 당시에 이제 232조 관세 그 부과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쿼터 그 제한을 받았었는데요. 네. 아마 그 부분이 다시 이제 기존 일기 행정부 때 25%로 다시 추진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좀 대비를 해서 좀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좀 제품을 좀 개발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그 비관세 장벽 쪽에서도 우리가 그 미국 쪽과 좀 소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는 이제 전기차 쪽은 좀 이제 그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존 이제 내연차 쪽의 품질을 좀 올리면서 그런 비용 효율화를 좀 그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뭐 특정 품목의 이제 관세율이 조정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새로운 규제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미국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아세안 쪽에 그런 대체 수출 시장을 좀 그 다변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는 이제 뭐 대미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신흥국들과 이제 양자 FTA를 체결한다든지 그쪽에 이제 지역 무역 협정에 참여하는 그런 방안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네. 트럼프 대통령 기본적으로 강달러를 선호하나요? 약달러를 선호하나요? 약간은 이제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트럼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은 사실은 이제 강달러를 좀 그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네. 예. 이제 뭐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미국 수입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미국 내 생산이 이제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그 유인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미국 내 투자가 또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달러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그거 이제 강달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제 문제시하는 부분이 그 미국의 그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한 무역 수지 적자 확대 이거인데 사실 강달러가 되면은 미국이 수출하는 데 상당히 안 좋거든요. 네. 그걸 약달러로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으면서 네.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연준을 통해서 그 연준은 지금 이제 금리를 뭐 내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조금 이제 상당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아마도 이제 4% 이하 수준으로 금리를 좀 낮춰라. 네. 이렇게 좀 연준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네네. 팀장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시장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시장에서도 이번에는 뭐 한번 기준금리 동결하고 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 고용 둔화세가 좀 확실하게 더 보이고 또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더 이제 그 보이면 거기서 이제 좀 확신을 좀 가져가려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압박할 그런 이제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연준의 독립성과 트럼프의 이제 정치적 입장이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충돌할지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면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 유럽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